결혼 10년 차, 저는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 그런데 나는 어디 갔을까요? 이건 제가 저를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2005년 5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28의 나이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의 결혼. 모두가 축복했어요. 수진아, 넌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가다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댁은 강남에 빌라를 2채나 가진 집안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지켜줄게. 저는 믿었습니다. 결혼이 제 인생의 완성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신혼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작은 아파트를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꾸몄죠. 출근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대. 정말? 축하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제 이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혼 3개월 차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첫 시댁 방문. 며느리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야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건 명절 사흘 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 5시. 시댁 주방에서 저는 10가지가 넘는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10명 넘는 분의 음식.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지시만 했습니다. 파전은 좀 더 얇게 부쳐야지. 그렇게 두껍게 부치면 어떡해. 호박전은 너무 기름이 많아. 다시 해야 먹을 것 같은데. 남편은 형님들과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을 오가는데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잠깐 거실로 나가 남편을 불렀어요. 왜? 형님들이랑 얘기 중인데. 남편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 엄마가 내가 소극적이라고 하시던데. 네.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 1년 차.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충실해야지. 맞벌이하면 애는 누가 키워?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형수들도 다 집에 있잖아. 수진이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마케팅팀 대리였던 제 명함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 아들이야? 시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성별은 몰라요.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하거든. 6개월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딸이었습니다. 딸이라도 괜찮아요. 건강하게만 낳으면 되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알았지?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던 제 팔이 떨렸습니다. 네, 또 대답했어요. 저는 왜 맨날 내만 말하고 있을까요? 참을까 말할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수진아, 엄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겠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외로우시대. 우리가 모셔야지. 하지만 여보, 갑자기 그러시면. 갑자기? 효도가 갑자기야? 수진아,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아이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모시죠. 2주 뒤 시어머니가 이사 오셨습니다. 33평 아파트. 방 3개 중 하나는 딸아이 방, 하나는 안방, 그리고 하나는 시어머니 방이 됐어요. 제 작은 서재는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몇 시에 차려? 냉장고에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청소는 매일 해야지, 매일. 시어머니의 하루가 제 하루가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영이가 전화했어요. 수진아,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너도 갈래? 대학 동기들 다 간다.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애는 남편한테 맡기면 되잖아. 맡기면 되잖아. 그 말이 제겐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서 그래. 며칠씩 집 비우기가. 수진아, 너 요즘 왜 그래?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요즘 왜 그러지? 그날 저녁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도 돼? 제주도? 애는? 하루만. 당일치기로 다녀올게. 엄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여행을 가? 수진아, 그건 좀. 알았어. 또 참았습니다. 결혼 7년 차. 수진이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아이 유치원 엄마가 물었어요. 아, 저희도 이번 주말에 시댁. 그럼 다음 주는요?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인데. 다음 주도 제가 시간이. 아,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돌아섰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 달력을 봤어요. 지난 3개월간 제가 한 일들. 시댁 제사 3번. 시어머니 병원 동행 5번. 시댁 대소사 참석 7번, 친정 방문 0번. 마지막 친정 방문이 언제였더라? 어머니 생신이었나? 아니, 그땐 시댁 행사가 겹쳐서 못 갔었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가 알아.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TV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8년 차.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낮잠 중이셨죠. 침실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 거기엔 제 옛날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명함, 대학 졸업장,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문득 꺼내보고 싶었어요.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웃지 못했을까? 이게 뭐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어머님. 그냥 옛날 사진들. 옛날 사진? 이게 다 뭐야?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네. 대학교 동아리 사진이에요. 동아리?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놀던 사진을 왜 아직도 갖고 있어? 결혼했으면 다 버려야지. 시어머니가 사진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건 제 물건이. 며느리 물건이 따로 있어? 이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과거에 연연하고. 어머님. 제가 소리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인 게.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제 물건이에요. 돌려주세요. 이 집에 시집 와서 공치사하게 뭔 소리야? 재훈이한테 말할 거야. 요즘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졌다고. 시어머니는 사진 몇 장을 들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수진아, 나 좀 보자. 남편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응.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며?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왜 소리를 질러? 내 물건을 함부로 뒤지셔서. 함부로? 같은 집에 사는데 함부로가 어딨어. 수진아, 요즘 내가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다 참았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여보, 나도 사람이야. 내 물건을 내 허락 없이 가져가시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근데 수진아, 앞으로는 엄마한테 좀 더 잘해.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왜 맨날 미안한 사람이 되는 걸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너무 짜네.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지우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매일매일 잔소리가 쏟아졌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하세요. 수진아, 엄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이해는 하는데 매일. 에이, 괜찮아. 한 집에 살면 다 그런 거야.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딸아이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지우 엄마, 요즘 지우가 좀 위축돼 있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예? 아이가 자꾸 우리 엄마는 맨날 혼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아이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을 잡은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한테 혼나요?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 안 못났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딸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결혼 9년 차.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오빠의 다급한 전화. 여보,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에 다녀와야 해요. 오늘? 오늘 우리 집안 제사인데? 예? 수진아, 오늘 큰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해. 하지만 엄마가. 큰일도 아닐 텐데. 형수님들도 다 오는데 너만 안 오면. 전화를 끊었어요. 제사에 갔습니다.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오빠는 회사 때문에 먼저 갔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으셨죠. 엄마, 우리 딸 왔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와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시댁 일이 있다며.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고개를 감쌌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야?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곳엔 40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보였어요.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이게 나야? 28배 웨딩드레스를 입던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대학생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당당한 직장인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랍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있었죠. 전부 베이지색, 회색, 검은색. 언제부터 이런 색만 입었을까? 옛날 사진을 봤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중얼거리다가 멈췄어요. 잠깐, 나 지금 혼잣말하고 있네. 요즘 혼잣말이 늘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와는 눈치만 보고 딸아이는 아직 어리고. 친구들은 언제부터 연락이 뜸해졌을까? 핸드폰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통화한 게 3개월 전이었어요. 카톡방도 조용했죠. 친구들은 여전히 얘기를 나누는데 저만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안 받고. 우리 볼 생각도 없어?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못한 메시지들. 나는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남편은 회사, 딸아이는 유치원.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주인공은 당당한 여자였어요. 자기 의견을 말하고 원하는 걸 쟁취하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겠지. TV를 끄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감자를 깎다가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감각해졌나. 싱크대에 앉아 손에서 흐르는 피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 거야, 나?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양파 썰어서 그래. 거짓말. 양파 안 썰었잖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요즘 슬퍼 보여. 그래? 응. 엄마 웃는 거 못 봤어. 6살 딸아이가 보기에도 저는 슬픈 사람이었어요.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응? 뭐?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됐어. 그래?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씻고 바로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채워지는 것도 없었죠. 그저 비워지기만 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써내려갔어요. 마이너스 김수진. 마이너스 나이 40세. 마이너스 직업 전업주부. 마이너스 취미. 없음. 마이너스 좋아하는 것. 모르겠음. 마이너스 하고 싶은 것.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노트를 덮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김수진, 오늘부터 변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에 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노트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고 싶은 것. 오늘 느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작은 질문들이었지만 답을 찾아가는 게 신기했어요. 둘째,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베이지색, 회색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온라인 쇼핑몰을 켰어요. 붉은색 블라우스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입고 어딜 가려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냥 입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빨간 옷을? 나이 값을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바로 취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도 입고 싶은 옷 입고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요즘 왜 이래?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셋째,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미영아, 나 수진이야. 오랜만이지? 수진아, 어떻게 된 일이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점심 먹을까? 진짜? 너 시간 괜찮아? 응. 내가 시간 만들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만나고 올게. 토요일? 우리 엄마 생신 준비해야 하잖아. 일요일에 준비해도 돼요. 토요일은 제 시간이에요. 수진아, 요즘 왜 이래? 이기적으로 변한 거 아냐? 이기적.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토요일. 3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언니, 미영이와 은주가 반겨줬어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그러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엔 좀 지쳐 보였거든.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일상, 아이들, 남편들, 그리고 우리의 꿈. 나 요즘 다시 공부하려고. 자격증 딸 거야. 미영이가 말했어요. 진짜? 무슨 자격증? 상담심리사.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 멋있다. 수진이, 너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 생각나는 게 있었죠. 나 글 쓰는 거 좋아했거든. 대학 때 문예창작 동아리 했었어. 그럼 다시 시작해봐.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친구의 말이 힘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엔 일기처럼 짧은 글들을 썼죠. 그러다 문득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40대 며느리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첫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반응이 왔어요. 공감돼요. 저도 똑같아요. 힘내세요. 댓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글을 쓰면서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화났던 것, 슬펐던 것, 억울했던 것. 모두 글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워지고 채워졌어요. 넷째, 딸아이와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오늘 뭐 하고 싶어? 엄마랑 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공원에서 딸아이와 뛰어놀았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나뭇잎을 주었죠. 엄마, 요즘 웃어요. 그래? 응. 예쁘게 웃어요. 딸아이가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아, 나 웃고 있었구나. 다섯째,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쌓인 얘기들이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 힘들었어. 뭐가? 다. 시댁일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나? 응.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돼준 적이 없었어. 남편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나는 혼자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노력할게.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찾은 40대 며느리의 이야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남편과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고 제 시간을 지키고 제 삶을 살아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뭐야? 어머님, 오늘은 제가 외출해서 각자 드셔야 해요. 뭐? 며느리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 시간이에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블로그는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방문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언니 글 보고 용기 얻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댓글을 읽으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최근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블로그 글을 책으로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진짜? 응. 엄마한테도 말했어. 수진이도 쉬어야 한다고. 고마워.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죠.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딸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뭐야? 우리 가족이야. 그림 속엔 4명이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딸아이 그리고 저. 제 얼굴에는 큰 미소가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가 웃고 있네? 응. 요즘 엄마 맨날 웃잖아.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40대 여자가 있었어요.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요. 김수진. 스스로를 불렀어요. 잘하고 있어.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딸.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 딸.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응. 행복해 보여. 행복.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엄마, 나 요즘 행복해요. 정말? 네, 진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미안했어. 더 힘들 때 옆에 없어서. 괜찮아요. 이제 저 괜찮아요. 둘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블로그에 새 글을 씁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나를 잃고 다시 찾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저는 김수진.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나 자신입니다. 40대에 다시 찾은 제 이름. 김수진. 앞으로도 저는 이 이름으로 살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결혼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40대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